저희가 이게 원래 평화박물관을 하게 된 목적은 군산이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까 뭐 동해선도 만났는데 군산으로 관광을 많이 와. 그 속에 있는 일본군 기지가 되어서 미군 기지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알려야 될 그냥 소비적이고 것들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 항일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만들고자 해서요. 이곳에 군산 평화박물관의 구조는 구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군산 미군기지 이야기, 지금 계신 데는 군산 미군기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방 희는이 들어갔다 오는데 그러면 군산에서만 평화운동을 하냐? 그럼 미군 반대운동하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평화 생존과 평화를 운동하는 것들 한 문제 사례 4개. 해방들은 391배에서 후까지 갔던 거. 그리고 성주 사드, 그다음에 제주도, 평택. 이렇게 네 가지의 사례들로 12개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고 계신데 영상 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팽나무를 가지고 있는 영상. 뚝딱 앉으셔서 잠깐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방에는 평화바람이라는 데도 대체 뭐 하는 데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까 와 평화바람이 했던 것들, 활동했던 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을 찍어놓은 5개의 영상과 문정혜 시도님 원장님이신데요. 보시죠. 2004년도에 평택에 있었던 평화 5.19 평화축전에서 했던 연설문의 일부를 직접 본인이 서예를 쓰시고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군산 미군기지 역사예요. 군산 미군기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커졌는가를 대한 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공군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네, 공군들이 그 비행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하고 1940년도에 개교를 해요. 그때 약 48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비행 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 학교가 나서 평택, 김포, 옛날에 김포공항이 일본군 기지였어요. 네. 평택, 평프리지도 일본군 기지였고 뭐 이런 식의 일본군 기지로 가는 것이 거기서 또 태평양 전쟁 됐을 때는 가미가제가 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하고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까 미군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일본군이었던 곳을 전부 다 미군이 점령을 해요. 첫 번째는. 그래갖고 그렇게 있을 때 점령군이 있다가 1948년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미군이 싹 빠집니다. 빠지면서 군산 미군기지는 뭐 했냐면은 여기다 군사부문 몇 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빠지고 나서 그때 1948년도에 여순 사건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경 수리대라는 걸 만들어. 남경 수리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고체가 되기도 하는데 빨치산 잡아가고 그거를 여순 사건을 달라니 잡으러 가고 거기 또 여기서 또 사삼도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부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도에 또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전쟁에 또 인민군이 점령도 하고 미군이 또 점령하고 근데 여기에는 일본군들이 늘어났던 한 1000km, 1km짜리 활주로가 있었어. 전투기가 뜨고 수송기가 뜨려면 좀 부족하니까 미군이 1500m짜리 활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커져. 이제 기록은 없어. 커졌다는 것밖에 몰라. 1500m 만들었다는 것밖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곳에 이제 미군 기지 안에 폭격기가 이렇게 가요. 그냥 비행 폭탄을 빵빵 떨어지라고 하는데 애들은 전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전투기들 가서 호위를 해요. 호위 부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해병대도 있었고, 여러 부대들이 막 세대돼 있었어. 기계화 부대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새롭게 편제를 해야겠다. 근데 그 편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에 전쟁을 해요. 전쟁은 지니까 점점점 한국에서의 군인들의 역할, 주한 미군의 역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다가 군군 기지를 만드는 거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한국에 군군 사령부가 없었어요. 오산에다가 군군 사령부를 만들고 전투할 수 있는 부대는 군산에다 만들고 이렇게 돼서 74년도에 7공군이라는 것이 한국에 주한미군 제7공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67년도에 소파도 맺고 독립 방위 상호대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미군 기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1991년도에 그 노태우 때 나가려고 불렀다. 노태우 때 여기 전술핵이 있다는 거지. 한반도에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그 자유 공개되고 한국에도 그것도 군산에 전술핵이 있었구나. 뭐라고 여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91년도에 핵수도 있었고 여기 그러다가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을 반환하고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하고 춘천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하고 그러면 반환만 하냐? 미군기지 필요한 데는 줘야 된다. 그것이 한민 연합 토지 관리 계획이에요. 영어로는 LTP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군산이 이제 미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요 나무판이 옥서면이라는 곳이에요. 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현재 국방부 소유구나 미군이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역이에요. 처음에 일본이 뭐냐면 일본군 시절 때 일본군 시절 비행합 만들 당시에요. 이쪽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이겠죠? 이만큼 했다가 아까 공군 만들다 울프팩이라고 만드는 제700 예합 제8 전투비행단 만들 때 여기다가 활주로 만들고 뭐 부대 시설도 갖추고 하고 이쪽 탄약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탄약고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약고가 진짜 위험하니까 한 또 수배시계로 한 몇 쫓아 80년대 얘기했어. 그다음 2002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이 땅 4번의 이쪽 지역을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에 있던 아파트 헬기 2대가 와야 되니까 주어. 이 땅 여기 4번 이 지역은 이쪽 6번 지역에 공해지가 있으면 공해지는 해지할 테니까 이 땅을 주어. 공해지가 뭐냐면 미군이 이 땅 우리가 필요하면 쓸게 하고 지정해 놓은 땅들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다 국방부 수용했어. 5번 지역은 뭐냐면 여기에 탄약고가 있어요. 일단 가실 때 볼 텐데 이 탄약고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사람들 다 피해. 그리고 국방부가 땅을 수용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땅들이. 처음에 이만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은 61.47%에 달하는 땅이 전부 다 미군기 땅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새만금이 여기를 바다에 있었어요. 새만금 가축사고가 일어나서 7번 지역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겠다. 여기 활주로가 2,745m거든요. 2,500m짜리 활주로예요. 둘이 또 연결을 하겠대. 이것도 미국의 제2 활주로 사업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에 또 개정되기도 하고 했는데 미군 기지 안에서 왼쪽에다는 지금 경납고를 짓고 있고 여기다가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하고 뭐 2006년도에는 이쪽에서 또 떨어진 곳에 우리 매항리 폭격장 얘기 들어보신 거예요. 매항리 폭격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종도가 생겨야 되니까 폭격장이 너무 가까워. 그래서 폐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대처 폭격장이 필요해.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 또 만들었어요. 직도라는 곳에. 이러면서 계속 미군 기지라는 것이 군사기지 한번 들어오니까 계속 커지기만 하더라.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모양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또 시민운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활주로 인상로 지금 군산에서 제주도 오고 하는
비행기 하루에 3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활주 쓸 때마다 돈을 내요. 그거는 작년 활주가 3억 떴어. 아, 미군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잘생각인 줄 알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되게 아니 너무 이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한국에만 문제일까? 그런 거죠. 아시아에 다 걸쳐 있더라고. 그래서 오키나와 일본 등과 함께 또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행사도 하고 있고, 신앙만금 신공항 막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따 가시기 전에 여기서 나가기 전에 새만금 물이 썩어 있는데 이 썩은 물들을 인간이 계속 통제를 하고 있어. 자유롭게 해수통하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10,000원씩 내시면은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새만금 해수통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국제에서 그것도 팔고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평화바람을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국사라나 봐, 동국사. 근데 절이 꼭 일본식 절 같다, 야. 이거. 절 모양이 우리 한국 사람 절 같지가 않고, 일본식 절 같아. 뚜껑이 너무 귀여워. 거기 쓸래? 사진 찍을게요. 여기를 보아라. 둘, 셋. 여기 근처에 사주할 줄은 모르는데, 한국 줄. 여기도 오시네요, 요즘에. 네. 우리나라 종탑하고 다르죠. 네. 위로 올라가 있고. 너무 올라가 있고 항아리도 있고. 이거 일본식 종탑입니다. 그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종은 우리 치면은 인간 문화재가 만든 거야. 우리 치면은 그 종을 그래 놓고 있고 밑에 울림통도 항아리를 묻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종을 매다는 방식이 다 틀려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앞에 보면 뭐 구주들 있잖아요. 이 구주들도 이제 요것은 이제 해설사가 아니라 일본 분이 해준 얘기인데 왜 구주들을 밖에 난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석가모니는 엄청 크대요. 그래갖고 이러한 다른 석가는 못 들어간대요. 유력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 지주들이 봉양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통은 아닌데. 예. 그 다음에 지금 소녀상이 보이는데 예, 소녀상 뒤쪽에 있는 것이 참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조동종이라는 데가 우리 지금 조계사 같은 조계종 같은 조동종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타라이프라는 그 닉네임에 맞춰서 문화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했다. 이것이 아시아의 통화를 위협했던 행동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참회문을 써서 보내왔고 이것을 박을 새긴 거예요. 이거 전국 유일할 거고 일본에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에 있었던 스님이 종권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스님이 이 아까 조종동하고 계속 해갖고 옛날 일제시대 때 물건들 다 모았어요. 기부를 받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분산시에서 그래서 한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뭐 기업들도 많이 모아요. 보통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개인이잖아. 특히 운동권 앞장서 돈 모아서 막 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또 그렇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소녀상 뒤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위안부로 끌려가신 그 언니들이 다 어디로 갔었냐면 다 남태평양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네. 오키나와에 위안소가 몇 개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 남쪽에 있어서 그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상징적으로 현해탄을 상징.
현해탄. 예, 대한해협. 예, 미안합니다. 연못이 이게 요거 연못이라는구나. 현해탄. 이게 대한해협을 상징하는 현해탄 일본 말이고 대한해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뭐 사진 찍으시면 사진 찍으시고 저 뒤쪽으로 계단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돼요. 참여문 한번 읽어보시고 30분 출발이죠? 네. 예, 30분까지 버스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수산 미군기지도 보면은 한옥이 입구에 있고요. 잘 보시면은 기둥에라도 붙어 있고 그 앞에 옛날에 지금 반환됐지만 캠프팀이라고 만들어 놓는 게 대부분이고요. 일본에 가면 신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친근감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점령군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대각선 쪽으로 좀 약간 높은 건물들 보이는데 저게 저곳이 모토풀이라고 해서 자동차라든가 탱크, 장갑차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곳이에요. 아마 기름 오염이 된다면 가장 많이 됐을 곳이죠. 네, 여기 그 좌회전 해주시고요. 그 편의점 앞에 잠깐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집회가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금요일날 처음에 집회를 매주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라든가 저기 기지촌, 여기서 저희는 기지촌이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기지촌 분들도 와 해야 된다고 막 하시더니 금요일마다 하니까 우리 장사 못해요, 다른 날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수요일날 옮겨서 했어요. 매주 수요일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에 또 97년 8년이니까 IMF 때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는 노동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국민운동 여러 가지 2000년대를 딱 들어온 순간에 되게 많은 이제 뭐 인권운동,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평화 이야기가 나오고 환경 얘기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막 세분화되고 바빠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 있어. 매주 하다 보니까 혼자 서 있을 때도 있고 둘이 어떤 때는 뭐 5명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부대찌개 아저씨가 와서 뭐 욕을 하고 우리한테 그래요? 네, 그래서 확 날 거예요. 내리면서 그렇게 사람이 적어져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2012년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꿔요. 4월달부터. 그래도 10명 남짓했는데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치고 나니까 한 30명, 40명대로 좀 늘어났었어요. 혹시 군산에 올 일 있으면 낮에 잘 맞으면 수집회 때도 같이 하시면은 그냥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주한 미군들의 동향, 해외에서의 훈련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 집회를 하면은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그냥 무조건 기자회견만 해도 문이 닫혀. 다른 데는 안 닫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집회할 때 저 정문만 열려있으면은 문정현 신부님은 필두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냥 뛰어들어가면 연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여자고 남자고 딱 뒤로 엮어갖고 엄지 사이로, 그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두 번쯤 잡힌 사람이 7명이가 되었고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당신들은 앞으로 이 미군 부대에 출입하려면은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라. 근데 승인 안 받고 그 당시에 싸움 안 했던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한국노총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한국노총 위원장 돼갖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갈 수 있었는데, 야 니네 그 옛날 미군 기지 앞에서 데모했던 이력 때문에 안 된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어쨌든 꾸준히 여기서도 지금도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씩 정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조금 귀찮게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부대찌개 얘기,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하잖아요. 군산도 부대찌개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없어졌는데 이 자리에 부대찌개집이 있었고, 그 옆에 식당 백반집이 있었는데 이 부대찌개집이 그
그냥 유명한 거 아니고 제가 먹기엔 엄청 짜요. 제 입맛으로는 엄청 짜는데 여기가 이제 공여지였어요. 미군 공여지, 미사용 공여지. 그래갖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다 나가라 뭐 한다 해갖고 이분이 시내로 나가서 비행장 부대찌개를 계속 했어. 백종원이 거기로 왔다 갔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비행장, 군산 비행장 부대찌개니까 관광객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백종원이 뭐 다니면 그 맛집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왔는데 없어 부대찌개집이. 그러니까 첫 번째 253이라는 데가 부대찌개집을 하고 그 앞에 또 정문이 부대찌개를 하고 이 집이 또 부대찌개를 하고 예를 들어 설렁탕집이었거든요. 이 집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저는 옛날에 식당에서 하던 군산에는 서울 부대찌개로 가십시오. 군산에 오시면 부대찌개는 저는 20개를 짓는데 1450억이 들었어요. 20개 1450억이 그 1450억 중에 절반이 한국 정부가 돈을 낸 거예요. 700 약 700억 좀 넘죠? 그러면 20개 나누게 또 한 개 당하면 약 35억? 30억 좀 넘게 저 경락고 하나다. 이제 저 경락고 이름이 뭐 영어로 긴데 HAS에 약자로 하면은 그러니까 튼튼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것은 3세대 경락고 무인 경락고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멕시코 장벽 쌓을 때 트럼프가 그 돈을 유용을 해서 멕시코 장벽 쌓는데 여기치 비용을 멕시코 가 있어요. 탱고라는 주유소 여기서 우회전이요. 탱고라는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 예산을 2개를 빼갖고 멕시코 장벽 쓰는데 썼다가 이제 들통 나갖고 또 약간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군산 미군기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철길이 3개가 있는데 이게 1번 철길인데요. 잘 알아주셨다가 일단 1, 2, 3번 설명할게요. 이쪽에 우측으로 해갖고요. 쭉 반드시 가셔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 뒤에 있는 지역은 바로 뒤편 지금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에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 영어로 LPP에 의해서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가 일리 올 거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철조망 보이죠? 저기가 옛날 기존에 있던 철조망이에요. 2007년도 이전에는 저거 철조망이 있었고 2007년도 6월달부터 해서 2008년 3월까지 해서 아까 철길까지 이 철조망을 넓힌 겁니다. 저 기준으로 양쪽 다 뒤쪽에 경납고 들어선 자리 비행기 집이 들어선 자리도 예전에는 논이었습니다. 그냥 논이었던 곳을 이렇게 된 건데 이 지금 이 경납고가 언론 뉴스 보면 그 무인 드론을 위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인 드론은 들어가기에 좀 작아요. 뭔가 잘못 오인된 것 같고 저게 지금 F-16을 군산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데 F-35로 교체하기 위한 전초 단계를 하고 있다. 지금 20개를 완공을 했고 이건 한화에서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완공 계획이었는데 아마 돈이 부족했나 어쩌나 모르 완공 못한 18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시다 보면 이제 엔지니어 공간이 보이는데 기존의 경납 전투기 집에서는 기름을 못 넣어. 탱크롤이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뭐 정비, 경정비를 하려고 해도 못해. 그냥 간단히 그냥 꺼내놓고 하고 그랬고요. 예, 간단한 무기 장착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서 기름도 넣고 무기 장착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거기 쉬어서 잠깐 대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모든 걸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3세대 원스톱 경납고다. 그리고 이름은 아까 제가 그 HA 하드
HAS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말이 하나는 어떠한 폭탄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한 번에 시스템적으로 완결되었다 두 가지 갖는 견납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비용이 1,45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20개 동을 짓는 데 들어간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 토리들 옛날에는 다 논이었거든요. 여기 논이었는데 이것을 국방부가 소용한다고 할 때 그 당시 명칭이 뭐였냐면은 공여지 내 사유지 매수였어요. 근데 주인들도 모르는데 공여지가 돼 있는 거예요. 내 땅이 공여지 김지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주가 직접 국방부에다가 내 땅이 공여지 김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돼요. 등기등본 때마다 몰라요. 나와 있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해되긴 해요. 그건 사유권이라는 재산은 인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땅들을 샀던 사람들 이야기들은 다들 스토리가 많아요. 내가 그때 같이 싸울 때 한번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이 사우디 가서 1년간 돈을 뭐 3년 동안 2평지 샀대요. 그걸 뺏긴다고 억울해하시고 어떤 분이 교통사고인가 그 아드님인가 아버지 그 남편인가가 뭐 상해를 입어서 그 보상금으로 그 땅을 샀는데 그걸 뺏긴다고 상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뭐 한 2대 3대째 물려받은 땅인데 그거 뺏겨서 서운하다 그러는 거죠. 지금 다른 뒤쪽에 논이 있지만 논도 되게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이 식물이 자라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니까 습지로도 보잖아요. 그 농장에. 근데 웬걸 그것이 지금 양쪽에 하고 27만 평 정도 돼요. 이게 양쪽이 17만 평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양쪽에서 그 흡수가 됐는데 뒤쪽에 또 흡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F16이 한번 이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의 양은 7,000리터입니다. 그 7,000리터 중에 80% 이상을 소비해야 착륙할 수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한번 뜨면 그만큼 엄청나게 쏘아 놓는 거죠. 탄소 배출하는 곳, 그리고 전쟁 연습하는 곳을 만들어졌다는 거죠. 생명 먹을 수 있고 인간들이 그런 기후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었던 표준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질문 같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저 안에 경납고 안에 지금 비행기 있어요? 아, 네. 저거 20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거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가다가 뒤쪽에 보면은 빨리 주황색 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 혹은 저기 경납고가 지금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도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경납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폭격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하면 다 복구하는 그런 훈련도 하더라고요. 밤에 훈련하는데 얼마나 화난가 사진을 못 찍어. 엄청 화나게 하고 하더라고요. 까지는 8m예요. 드론은. 우측으로. 미안합니다. 드론이 가로가 13m래. 이 드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Q-9이라고 해서 군산에 배치되는 MQ-9 같은 경우는 정찰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양 선생님 얼굴이 요주의 인물이거나 테레스트로 딱 인식을 하면 펜타곤이 딱 인식을 딱 때려놔요. 그러면 그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찾았어. 그러면 이 사람만 이 드론이 또 40시간 떠 있거든요. 이 사람 40시간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퍼라는 또 폭격 전문으로 하고 사람을 죽이는 킬러 드론이 딱 나타나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그 이란의 슬레이만이라는 수비대장 사령관을 죽일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면 여객 터미널 2층 창문에서 밖에보다 죽었어요. 유격당했어. 8km 후방에서 쏴갖고 여객시켰어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것은 주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경정비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 대기하면서 쉴 수도 있는 곳,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쪽까지 20개고 베이지색 칠해놓은 것까지 그 뒤편에 지금 콘크리트만 싹 쌓여있는 것들 저기 18개예요. 더 진 예정인 것들이 있고요.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 쭉 따라 물 있는 논 끝나는데 보면 하얀색 표딱지 하나 있죠. 위에 써있죠. 제 국방부에서 저기 써놓은 표지판이에요. 이쪽 안쪽 지역 쉽게 해서 이쪽 지역은 국방부가 토지를 매수한 지역이니까 뭐 하지 마라. 그거 계약한 사람들만 해라.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쪽서부터 저기 새로 건물 짓는 데 뭐 이렇게 경락고 짓는 지역까지는 다 국방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한 줄만 쭉 가다가 한 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역부터 한약고 안녕거장에서 동네 이 도로를 넘어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이 옥서면이라는 데에서 61.47%가 당장 그 국방부 및 미군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 미군 기지에다가 내가 편지를 쓰고 싶어 시끄럽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기 주소가 서전리 358번지예요. 저기 쓰면은 돌아옵니다. 집으로 아시죠? 저기 쓰시려면은 캘리포니아 사서함 여기가 30인가 뭐 그 번호 쓰셔야 돼요. 저기는 미군한테 뭘 보내고 싶으면은 캘리포니아 주소 쓰셔야 돼요. 지금 캘리포니아예요. 저기 배타적 사유권 저 철조망 안에는 미군의 배타적 사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법령에 따라서 처리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 미국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국방부 그리고 아까 철길 첫 번째 철길을 지났고 지금 두 번째 철길을 지날 건데요. 장갑차, 탱크, 뭐 아니면 험비 뭐 이런 트럭 좀 가더라고. 지금 두 번째 철길 지났는데 이 두 번째 철길로는 기름들이 들어갑니다. 기름 탱크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어요. 남쪽에 있는 기름 채우기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우측으로 뭐 요동 같기도 하고 뭐 풀이 나 있는 그 고기가 잠깐 보이는 것들이 다 폭탄들 총알들의 집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배 주황색에 1번 있고 그 밑에 땅바닥에 2번이 있죠. 그 2번 밑에는 뭐 또 마크가 있는데 저기는 파란색 표지판에 하얀색으로 뭐 방독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게 일자 써 있으니까 탄약이 여기는 폭탄이 1등급 폭탄이다 이 뜻이에요. 그 밑에 X자 모양의 2자가 써 있으면은 2등급이다. 다이아몬드 모양이 3자 써 있으면 3등급이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화재식 진압 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뉴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저 1등급 탄약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화하지 말고 도망쳐라. 그러면 바로 민가협이잖아요. 예전에 민가협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고 저 뒤쪽에 보면 회색으로 막 엄청 큰 폭탄들의 헤드가 와 있네요. 네, 머리가 와 있고 그 뒤쪽에 파란색으로 좀 더 작은 헤드들이 와 있고 폭탄이 어떻게 이동되냐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에 나무나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또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칸막이 나무로 칸막이를 잘해갖고 한 개씩 집어넣고 컨테이너 닫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운영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일반 총알이면 한 박스당 이렇게 하게 돼 있어. 한국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 물 맞은 거 막 갖고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폭탄이 올 때도 머리, 추진체, 발사체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와요. 예, 나눠져 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요. 조립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안전하게 쌓여져 있는 곳인데 가끔은 밖에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폭탄 조립하는 팀이 와서 조립하는 뮤트라는 팀이 와서 조립하는 것도 저희가 사진 찍어 공개하고 그랬고 전에는 여기가 이런 뭐랄까 검정청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있지 않았어요. 사진 찍을 편했는데 사진 찍고 많이 다녔더니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예, 배치 찍기 해놨고 여기 보면은 다 번호 굉장히 그 미국은 뭐든지 건물에도 다 번호가 있고 2900 뭐 6900 뭐 이런 번호 써 있어요. US 그다음에 2269 그러면 저 번호를 찾아가면은 뭔지 나와요. 저게
전투기나 비행기 날아가면 비행기 옆에 뭐라고 써있어 영어 숫자 이름 알파벳 그걸 구글로 찾아가면은 영어로 해석이 나가요. 해석이 아니라 이게 뭐다라고 알려줘. 얘가 정복이다. 몇 인승 정복이다. 뭐 이렇게 딱 떠요 그거. 구글로 저희도 그냥 구글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죠 사실은. 미군들은 그냥 그런 법이 없나 봐요. 막 알려줘요 다. 그래갖고 왼쪽에도 지금 탄약고가 하나, 둘, 셋, 네 줄, 다섯 개씩, 뭐 25개 자구에는 30개 정도 탄약고에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경락고는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구글어스로 다 검색해갖고 보면 다 찍혀있지 않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여 근처에 탄약고 안전거리라고 해서 지도상의 5번에 해당되는 그 탄약고 안전거리라고 해서 쫓겨난 가구가 644세대 2007년 기준으로 644세대가 여기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두 집이 여기하고 이쪽에 또 한 너머에 한 집, 딱 두 집만 지금 이사를 안 한 상태인데요. 이 하재가 아까 올 때 우리가 몸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요 산 넘어가면 원래는 엄청 큰 폭우였어요. 예, 한국 폭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저기 폭우가 있으면서 인구도 많았고 많을 당시에는 유권자가 한 3,000명 정도 사는 지역 6개 마을 합쳐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정점인데 이 정점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 슈퍼가 있었고 왼쪽에 미용실이 있었고 오락실이 있었고 다방도 있었고 예, 오락실 2개가 있었고 수협이 와 있었고 짜장면집이 2개가 있었고 또 교회도 한 2개? 3개? 뭐 있었다고 먹을 거 옆에 놓으면 먹어야지. 활발한 이제 폭우와 그 온이 같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곳이랍니다 여기가. 근데 저희도 뭐 지금은 못 먹지만은 그 생합, 백합이라는 저게도 또 백지에 나오는 지역이니까 노랑조개 많이 나오고 70년대 말에 노랑조개가 많이 나와서 이 동네에 이제 배고픔이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초창기에 예전에 60년대까지만 해도 어촌이라는 곳이 되게 못 살고 힘든 곳.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넘어 살기 좋아지다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어촌에서 배 한 채 갖고 와서 부자. 이게 되는 거지 스토리가. 여기에 배가 많을 당시에는 200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좀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두 집이 남아있는데 한 집은 가다가 보셨지만 그 김을 만드는 조미김 만드는 이 집은 조미김을 만드는 사람이고 저 건너편에 여성분은 혼자 사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때부터 이제 가게를 했어요. 이 가게가 약국도 했고 어구 뭐랄까 어민 활동에 필요한 뭐 돌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밧줄이라든가 이런 어구들을 함께 판매했던 건 사업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토지를 수용할 때는 다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국방부하고 토지공사는 감정평가를 받았고 난 그 돈을 지급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명도소송을 당한 거야 이 두 분이. 국방부에서 비굴하고 남기고 있다. 명도소송 중에 이제 확인된 것은 감정평가서가 없다 결론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서는데 이분이 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지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방식의 다시 민사소송이나 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분야인데 아니 이사비도 줘야지. 장비가 예를 들어서 5톤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땅을 주고 같이 해야지. 왜 그냥 니들 마음대로 금액 정해갖고 이사가라고 하냐. 처음으로 분의 결합도 못한다 그 돈으로 부당하다 해갖고 뻗으셨는데 몇 분에 지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어떻게 행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시는 길에 뭐 어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니는 길에 콘크리트가 깔려있거나 아스팔트가 깔려있으면은 모르고 그 옆에 빈 풀나 있다 아니면 뭐 작물이 심어있다 그럼 다 집터야 100%야. 여기 지난 6월 6일 날 왔을 때 그 수원 여성의 4살 회에서 왔었는데
그때는 오지도 있고 뭐 보리똥이라고도 하고 보리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안 보이는 것 같고 하다가 사람 소리. 하나, 둘, 셋. 진짜 다섯 개나 있는데. 어머, 집 지어놨네? 여기 집이 새끼랑 것도 안 있는 저기다 제비집 떠나네.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비집 다. 손길이야. 미군들이 여기 집터였대 옛날에. 근데 미군 기지에서 다 사가지고 여기가 미군 기지 된 거야. 꽃 이쁘다. 여기 다 집터래 집터. 향나무 있다. 많이 더워요. 네, 비닐하우스 많이 더워요. 근데 쓱이라도 한번 훑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야, 엄청 덥대야. 아이고 하제 마을이 그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마을을 다 저기 미군 부대로 툭 해 들어갔어. 미군 부대 만드느냐고. 노란색 분홍색 예뻐요. 아이고 덥다. 비닐하우스 아닌가 봐. 비닐하우스 아닌가 봐. 이것은 배에서 사람들 쓰던 건데 버린 건데 이건 이제 신호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워 놓고 온 거. 이것은 옛날에 그 배에서 쓰던 나이트. 나이트고 어린집에서 나온 카메라, 면도 그 이발소에서 나온 거, 바리깡 뭐 이런 것도 있고, 시계도 있고, 옛날에 모습들이에요. 이게 이 손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예전에 이랬던 거지. 여기 뭐다 막혔어요. 새만금은 다 없어졌어요. 네, 싹 이런 애들이 그냥 한 200척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네. 이쪽 편에서 여길 찍은 거고, 이쪽 편에서 여길 찍은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면, 이렇게, 어디 없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소나무 옆에 대나무가 지금 한 밖에 없었어요. 엄청 대나무 많거든요. 이게 할머니 소나무, 이게 할아버지 소나무. 이렇게, 이 정자를 치어서, 이렇게 완공됐어, 정자가. 그러다가, 정자가 또 부서졌어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이 새가 이제 갯지렁이를 먹고 사는 게 하얀데 이제 부리는 주황색이거든요. 다리도 주황색인데 어제 봤더니 수라개뼈 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에 딱 줄어갖고. 이 알락과리 마도요 같은 경우도 저기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13,000km를 한 번도 안 쉬고 날라와. 그래서 그런 거고 키스타리치가 쪽 앞선물 보는 데가 여기 같은 앞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야 여기 큰 알매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큰 알산 뭐 이런 뜻인데 큰 알매산이라고 부르고 이게 배들이 이렇게 많았던 전경들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물길 있잖아요. 갯골이라고 부르는데 갯골 옆에 가서 팔다보다 뛰면은 조개가 올라와요 그냥. 엄청 많이 네, 그런 많이 나왔대. 걸로서 먹어서. 그냥 이렇게 푹푹 뛰고 있으면 그냥 조개가 싹 나와. 그저 큰 거 죽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 다 던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먹을 게 많다. 이 핸드백 거, 이 가방은 뭘까? 옛날 거 집에서 나온 거 빈집 철거민 집에서 나온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캠핑 문화제 할 때 쓰는 무대 배경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와서 만들어주고 간 거. 찢어져 갖고 베트남으로 두부라는 밥을 알려주는 매칭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열매가 있나 없나 보는 방법이 있고 반 딱 접어서 비대칭이면 이렇게. 신기하네.
팽나무? 팽나무는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네. 저희가 이 2000은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이 앞에는 집이 있었어. 이쪽으로 집이 하나, 둘, 셋 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 마을 속에서. 그러다 마을에 산 주민이 떠나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 나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건 무덤이에요? 아니에요. 숲이 자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팽나무가 600년 됐냐 안 됐냐가 관건이라면 관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임업연구원을 통해서 나이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537개가 나왔어, 나이대가. 네, 그러면 이 중심부는 썩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부가 썩었으면은 뭐 더 나이를 늘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플러스에서 600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선시대. 예. 이 나무가, 그리고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저게 2개의 나무다 1개의 나무다 막 서로 연리지다 아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색해 보니까 연리지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한 그루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돌아가시면은 콜클 이렇게 막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비 오면 숨고 그랬대요. 3명 정도가 어린아이 들어가서 여기 올라가서 나무에 놀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팽나무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2020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여기를 미국한테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걸 알게 됐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주지 말고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고, 국방부 땅이니까 보호수로. 지금 현재는 보호수가 아니고 지금은 도지정물이에요. 네, 도지정 문화재가 됐고 지금 천연기념물 신청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쨌건 미군 기지를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국가 기념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은 터야 돼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등재하게 해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오고 유명해져야 이게 뭔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팽팽 문화제를 하고 있고 42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43번째 팽팽 문화제를 해요. 팽팽 문화제에서는 뭐 노래도 하고, 때로는 옆에 텃밭이 있거든요. 텃밭에서 뭐 무도 심고, 어느 날은 수박도 따서 먹고, 참외도 따서 먹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공연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토론만 했어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천연기념물 되면은 그 다음에 팽팽문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도 있고, 사실은 이 팽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고 노고수의 팽나무가 있으면은 자연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나무에서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하늘소 종류들이 와요. 이 돌다가 보면 하늘소도 있을 거고 벌레도 있을 거예요. 수액을 빨아먹거든 하늘소는, 그럼 또 하늘소를 잡아먹으러 새가 와요. 그래서 새가 와서 또 똥을 싸요, 옆에다가. 여기 열매를 먹고 또 다음에 똥을 싸고. 전에는 새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새들이 또 많이 와요. 그래서 건강한 팽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은 지역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 복원하는 데 많이 돕니다 라는 얘기고, 이 팽나무가 대체적으로 바닷가에 많이 있고, 보면 바닷가에 있는 팽나무들은 뿌리가 튼튼해서 이렇게 밧줄, 배밧줄이라고 하죠. 배를 묶어놨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팽목항 있죠. 팽나무가 많아서 팽목항. 네. 네. 그리고 진도 그쪽에 가면은 노고수의 팽나무도 많이 있고, 가장 많이 먹은 팽나무는 한 1200년에 1000년 정도 추정하는 애월인가 남원에 있어요. 애월인가 남원인가 거기에 하나 있는 거. 이게 가장 오래됐고, 좀 뭐 빼어나고 이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저기 지금 팽나무 있는 자리는 황토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황토와 사구 모래가 섞여 있고, 이 쭉 내려가면 여기부터는 다 사구예요. 네, 모래덩어리예요, 모래덩어리. 근데도 버티는 것이 신기한 거고, 여기는 이렇게 대나무와 이렇게 해서 바람을 세게 안 맞는 지역에 아늑하게. 한겨울에도 여기 있으면 따뜻합니다, 사실.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줬어야 돼. 예. 그리고 좀 저희가 그 문화재를 하고 나서부터 무속인들이 가끔씩 오세요. 무속인들이 가끔씩 오시기. 원래 그 당산제는 이제 뒤에 소나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나무 가서 얘기할 때 얘기해드리고, 팽나무는 뭐 전설이 특별히 없어요, 사실은. 여기 팽나무는 뭐 전설이 있으면 천연문화 기념물 만들 때 훨씬 유리하다는데 특별히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 옆에 뭐 이보다 더 큰 팽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 팽나무가 있는데 일본군인들이 거기다가 총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갖고 일본이 패망하고 갈 때 그 배가 뒤집어져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확인할 길은 없는 거지 그냥. 그래서 팽나무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물탱크가 바로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였거든요. 이쪽도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맹꽁이가 지금 법정보호종입니다. 2급 멸종위기 2급인데 시커멓게 이동했대요 예전에는. 물에서 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 섬이었는데도 웅덩이가 2개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동네에다가 여기에서 또 예전에는 그 한국전쟁 이후에는 진짜 땔감이 진짜 부족했대요. 대나무 숲도 진짜 아까 사진으로 보면 대나무 조금밖에 없거든요.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엄청 커진 건데 땔감이 부족해서 아까 우리 그 향나무 옆에 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구멍가게 했었죠. 처음 영어를 ABCD를 배우고 영어 헬로를 배웠는데 미분이 있는데 헬로를 하고 싶잖아요. 그 헬로에 다가갔다 형 맞추죠. 어떤 아저씨 옛날에는 정말 그 추곡수명 하고 나면은 다 노루먹고 술 먹었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렇게 오다가 술 먹고 선주집 그 뭐라 그래 막걸리집에서 하잖아요. 직방에서 오다가 오줌 싸다가 죽은 사람. 뭐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수집한 얘기만 5가지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 포탄이라는 것들이 머리 따로 허리 따로 꼬랑 따로 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결합하다가 떨어쳐 먹었어. 지들 싹 도망가고 40분 후에 대통령 내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군기지하고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주변에 뭐랄까 이웃으로 산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어느 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래도 팽나무를 통해서 이 마을을 생태 문화지역으로 해서 만들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여기 보수다. 근데 역사박물관 거기 갔으면은 지금 보면 하재에서 당산제를 굉장히 크게 했었던 곳으로 하재 당산제라는 게 딱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면 당산나무가 여기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 소나무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2년 후에 노랑조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노랑조개 보면은 우리 마을은 망한다라는 전설이 생긴 거야. 네, 얘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소나무는 2007년도가 2008년도 매 밑에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표 뿌리가 올라가고 흙을 덮어서 살고 있었는데 2021년도 5월달 누군가가 사람이 배 갔어. 몰라요. 그 배 가갖고 저희가 매달 이렇게 감시할 때니까 2021년도 6월달 그 미군기지 한 바퀴 돌 때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할아버지 소나무는 그쪽에 딱 두 그루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여기 이제 할머니 소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할머니 소나무는 이렇게 잘 있지만 주변에 좀 큰 소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들을 데리고 있는 행복이다 해서 할머니 소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소나무 이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줄기가 이쪽 끊어진 자리. 요 단면이 있는데 저기에다가 밧줄을 달아갖고 다는 날에 그네 탔대요. 예. 우리 동네 뒷산에도 예, 그래 타고 팽나무에다도 그래 타고 할아버지 소나무도 그래 타고 그래를 여러 군데 타서 마을별로 타고 그래. 예. 그런 것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룡피해 복지관이라고 섰었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송천이에요.
소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성천이 빽빽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알뜰이 비행장 가면은 경락고를 지어놨고 그 밑에 비행기 숨겼는데 여기는 비행합격 당시에 굳이 그러지 않고 소나무 밑에다가 비행기 숨겨놨어요. 그 정도로 소나무가 많았다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퇴치원이라는 그 통일실 하실 때 군인이면서 관리인했던 사람 그 사람 전설 되게 많아요. 뭐 태인 군중 가겠어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탄생신화는 그 내초동이라는데 그 돼지 괴물이 있었대요. 그 동굴에 돼지 괴물이 있었는데 이 괴물이 어느 날 엄마 뱃속에 나타나서 교미를 했다. 그래갖고 자기를 낳았다. 이게 탄생신화고 이 사람이 그 당나라 유학파인데 당나라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서 이 미군기지 중앙 정도의 그 자리에 중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고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당나라까지 들렸다. 네? 그리고 무릎 꿇은 자리에 돌이 파졌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때 오면은 그런 후대 그 추치원에 쓸 기록에서 자주세 받아서 자천대라는 걸 냅니다. 자주세 받아서 자천대. 그래서 이쪽 지역에 돌들의 특징이 빨간 돌들이 많아요. 그게 석양하고 만나면은 자주색으로 보였던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자천대가 있던 뭐 전설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없는데 뒤에 있는 것은 지금 꾸지뽕나무 이쪽에도 수산업 가공을 했던 분들이 몇 집 있었어요. 지금 다 흔적 없고 저는 뭐 사진 찍으실 분 없으면 내려가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보고 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다가 전에는 걔는 정보만 수집하고 사드 발사대는 발사대대로 가고 패트리어트대로 갔어요. 근데 2단계가 되면은 이 내용을 사드 레이더의 내용을 받아서 애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 3단계는 그냥 한 번에 중앙 통제실에서 사드 레이더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에 통제가 가능한 상태.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근데 사드 레이더가 그냥 뭐 미국이라 얘기하듯이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어가 아니라 방향만 좀 바꾸면 어딘가를 요격하기 위해 있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정확히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 초록색 지금 보이는 것은 한국군 탄약고예요. 여기 우리나라 거고 이거 저기 있네. 미사일 있네. 저기 뭐 포탄 같은 거 있네. 네. 근데 잘 보면은 저기 방향이 북쪽 방향이 아니에요. 지도 놓고 다녀 보세요. 한번. 중국 쪽이야? 중국 방향? 네. 북쪽 방향이야. 뭐 미사일이 북에서 날아오면 북쪽 방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방향이야. 그러겠지. 총 여기에는 아니 이쪽에서 보면 16 이렇게 딱 세워진 게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저기서 미사일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총 16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이 외관에 있는 35 포병 예단에서 관리를 해요. 똑같이. 자, 또 가겠습니다. 오신 분들 보셨고